안녕하세요. 연합인포맥스 선임기자 워싱턴인 선재규입니다. 2022년 4월 29일 금요일입니다. 월가 변동성 때문에 지금 여전히 걱정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그 걱정의 초점이 그동안에는 연준이 실수하면 어떡하나 하는 쪽에 많이 몰려있던 게 완연히 이제는 그 스태그플레이션 쪽으로 이동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모하메드 엘리언 알리안체 수석 고문이죠. CNBC 25일자 대담에서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전면적인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월가의 투자 심리를 약화시키고 있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지난주는 월가 우려가 지난주까지만 해도 인플레이션하고 연준이 추세에 뒤처져 있는 거, 그 다음에 이것 때문에 연준이 정책적인 실수를 할 수 있는 쪽에 많이 모아졌었는데 이제는 이제 여기에다가 아시다시피 중국의 그 성장 둔화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성장하고 인플레에 대한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고 이쪽으로 조금 이제 방향이 좀 틀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연준이 지금 다들 짐작하시겠지만 다음 달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그런 그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거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게 연준의 앞으로의 그 긴축 기조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그런 관측들도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시점에서는 50bp 인상 외에는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시장이 현재 가격에 반영된 매우 공격적인 금리 인상 경로를 제고하면서 과연 이게 타당한 거냐? 스스로한테 질문을 한 번쯤 해야 할 그런 시점인 것 같다고 조언을 했습니다. 모건 스탠리의 마이크 윌슨 주식 전략가 얘기도 비슷합니다. 지금 S&P 지수가 약세장 진입을 준비하는 것 같다. 그러면서 경기 방어주가 앞서 시장 평균을 웃도는 실적을 보였지만 최근엔 이것도 비싸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는 매력적인 피난처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약세장은 이제 전 고점 대비 20% 하락하는 건데 S&P 지수가 지금 올해 들어서 한 2, 3% 빠진 상태죠. 윌슨은 시장이 지금 매우 선택적으로 투자한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금이 다음으로 가야 할 곳이 확실치가 않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는 통상 전반적인 지수가 크게 주저앉을 수 있다는 의미라는 걸 명심하라고 했습니다. 윌슨 전략가는 이어서요. 원자재하고 에너지 섹터 부진이 증시의 핵심적인 우려가 성장인 거를 확인한다 하면서 더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플레라든가 연준의 공격적 긴축 기조가 아님을 반영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인플레하고 인플레 기대치가 고점을 찍은 것 같다 하면서 일각에서는 이걸 강세장이 지속되는 근거로 삼을지 모르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 분명히 경고를 해야겠다. 그러면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손대고 싶어 하는 것을 조심하라는 게 지금 우리의 메시지라고 했습니다. 월가의 기관 투자자들의 증시 낙관론도 갈수록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베타 리서치하고 베런스가 이달 중순 미국 기관 투자자 11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공개를 했는데요. 약 3분의 1 정도가 앞으로 12개월 정도 미국 증시를 낙관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33%가 이렇게 봤는데 반면에 중립 같은 경우는 45%고 부정적으로 본 비율도 22%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면서 베런스는 작년 조사 때는 앞으로 12개월을 낙관했던 비율이 한 67%였고 그 다음에 6개월, 지금부터 6개월 전 조사 때는 그 수치가 50%로 낮아졌다. 그러다가 이번에 더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수록 낙관론이 후퇴한다고 비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조사에서 낙관론을 보인 응답자는 내년 6월 말까지 S&P 지수가 평균 한 14% 정도 올라갈 걸로 보았습니다. 반면에 부정적으로 응답한 사람들은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많게는 한 8% 빠질 거라고 완전히 다르게 봤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CNBC 27자 분석에서요. 미국 증시 변동성이 더 커질 거라고 봤습니다. BOA의 주식 파생 상품 팀이 고객 메모를 냈는데요. 월가의 공포 지수인 시카고 옵션 거래소 변동성 지수, 빅스. 이게 2020년 3월 사상 최고치인 85.47을
찍었는데 그거에 비교해서 현재 한 37% 정도 움직였다는 겁니다. 반면에 채권시장 변동지수인 그 무브 같은 경우는 당시 최고치에 비해서 한 78%, 그러니까 이제 증시 그 공포지수가 훨씬 덜 움직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당히 완만한 게, 이런 그 격차가 큰 게 위험 자산에 대한 또 다른 리스크라고 자기는 본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미국 그 주요 기업 실적 시즌인데 그래서 증시 변동성은 더 커질 거다 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이거 관련해서요, 옵션 가격에 기초해서 특히 비정상적으로 큰 폭의 그 움직임을 볼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을 검역을 했는데 애플, 아마존, 로쿠를 검역을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유나이티드 렌탈하고 메타 플랫폼스, 그리고 텔러닥, 요새 텔러닥 얘기가 많습니다. 사우스 웨스트 항공도 등락이 클 수 있는 종목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내셔널 증권의 그 아트 호건 시장 전략가 분석인데요. 인플레 지속하고 연준 긴축,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의 제로 코로나 고수, 이게 계속 이달에도 증시에 계속 역풍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또 프린시펄 글로벌 인베스터스 그 전략가도요, 지금 주가 방향이 앞으로 양방향으로 모두 열려 있다는 겁니다. 실적이 시장을 약간 지탱은 하는데 증시를 위로 끌어올릴 만한 그런 정도의 그 충분한 탄력은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위험만 늘어난다. 그래서 자기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나는 지금 그 도로 공사할 때 보면 롤러가 이렇게 이제 움직여서 이제 그 아스팔트를 말리는데 그 앞에 동전이 떨어져 있다고 그걸 가서 위험을 무릅쓰고 죽고 싶진 않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자기네 팀이 전체 주식 포지션도 중립으로 조심스럽게 낮췄다고 소개를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월가의 글로벌 위험 회피 그 추세 때문에 현금 비중이 증가했다는 그런 분석을 월스트리트저널이 했습니다. 미국 자산운용협회 자료를 인용했는데 그 프라임 머니마켓 펀드 보유량이 지난 2월에 1,460억 달러였던 게 지난달에는 1,930억 달러로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서 최고 수준, 그러니까 현이라는 겁니다. 그 블랙록의 그 글로벌 픽스드 인컴 CIO도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많은 포트폴리오의 그 현금 비중이 이전보다 훨씬 높은 50% 이상 늘어났다고 하면서 지금 할 수 있는, 현 시점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거라면은 인내심을 갖는 거다 했습니다. 그 권호성 미국 주식 전략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예요. 이 사람도 대안부자 티나라고 부르죠. There is no alternative. 이게 그동안의 증시 강세장의 큰 뒷심이었는데 현금 수익률이 정말로 3% 되면은 이 티나를 옹호하는 목소리도 실제로 줄어들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분명히 지금은 위험 자산을 위한 최고 환경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스테이트 스트리트 글로벌 어드바이저스 그 글로벌 헤드 얘기도 올해 초에 비해서 포트폴리오 현금 비중을 50% 이상 늘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수익 측면에서 왕은 역시 현금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채권 시장도 요새 그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마켓워치가 이런 가운데 지금이 채권 저가 매수 적기라는 분석도 일각에서 나오니까 좀 관심을 가져라 이렇게 공고를 했습니다. 27일자인데요. 리아 어드바이저스, 제인스 로버츠 수석 투자 전략가 분석인데 미국 채권 시장이 그 40년 강세장에서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기록하지만 지금이 저점 매수 적기라고 본다고 진단을 했다고 소개를 했습니다. 로버츠 얘기는 이렇습니다. 지금이 그 약세인 그 채권 시장의 운이 역전될 건지 그렇다면 그 타이밍이 언제일지를 심사숙고하기에 적기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경제가 그 부채에 의존하는 비율이 기록적으로 늘어나서 지금 미국 사람들이 지금 생활을 유지하려면은 미국 사람들 한 사람당 한 해 평균 한 6,400달러 정도의 빚을 감당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것 때문에 급격한 금리 인상이 그 실물 경제에 더 즉각적으로 충격을 주는 거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로버츠는 이제 기술적으로 설명을 좀 했습니다. 미국 국채 10년물 수익률이 현재 52주 이평선보다 표준 편차 4분위 위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980년부터 장기 하락세 채널의 상단 근처라고
무언가에 의해서 이렇게 붙잡혔을 수 있는 그런 임계점에 있다고 자신은 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디플레이션 압력을 재확인하는 수준이고 따라서 지금 채권을 사는 게 물론 여전히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사지 않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 그렇게 공고를 했습니다. 바클레이스도 역시 미국 국채를 사는 게 좋겠다고 공고를 했고요. 지금 채권 약세론자들 사이에서도 과매도 국면이 좀 들어간 게 아니라는 분석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장기 수익률이 더 뛰면은 포트폴리오 비중을 확대할 타이밍이다. 채권 쪽으로. 그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하지만 신중론도 나옵니다. 미국 국채를 저가 매수하기에는 시기상조라 하는 게 이쪽 얘기입니다. 연준의 그 매우 공격적인 기조가 현재 미국 채권 그 국채 수익률에 반영은 돼 있지만 대차 대조표 축소 같은 양적 긴축에 따른 파장은 아직까지 충분히 소화가 되지 않았다는 게 신중론자들의 지적입니다. 이미 시장에서는 5월 그리고 6월 통화정책 FOMC에서 잇따라서 50bp 인상할 거라는 전망이 이미 반영이 돼서 그래서 미국 국채 10년물 수익률이 지금 3%에 근접을 했었는데 이번 이제 5월 그 FOMC에서 양적 긴축 시간표가 시장이 기대한 수준으로 제시가 될 경우에는 미국 국채 수익률이 다시 한번 하향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 수 있을 거다 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월가의 일부 공격적인 투자자들이 선제적으로 미국 장기물 투자를 확대하는 거니까 섣불리 따라가지 말라는 게 이쪽 신중론자들의 권고입니다. 지금 계속 불안 장세. 오늘 새벽에도 롤러코스터 장세죠. 엄청나게 반등됐다가 또 시간 외에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무슨 뜬금없는 소리냐 하실지 모르지만, 계좌를 너무 자주 들여다보지 말라. 그게 오히려 수익률 측면에서 손해라는 그런 지적을 있어서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CNBC가 전했는데요. 데니얼 카너먼하고 아모스 트버스키, 이 사람들은 행동경제학자하고 심리학자로 이렇게 평가가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른바 손실회피 개념을 CNBC가 소개를 했습니다. 3개월에 한 번 정도만 계좌를 보는 게 투자 수익률을 높이는 데 제일 좋더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매일 조바심 내고 열어보면은 기본적인 편향 심리가 작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거나 자금을 뺐다, 넣었다 하는 식의, 그래서 리스크 감수 확률이 더 커진다는 겁니다. 불필요하다는 게 이 사람들 지론입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S&P 지수가 지난 2020년 2월 19일부터 3월 23일 사이에 약 34%가 폭락을 했었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손실물을 빠르게 만회하고 이후 계속 상승을 했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글쎄요. 지금 워낙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에서 이게 무슨 뜬금없는 소리냐고 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조금 이런 변동성이 큰 장세에서 한 번쯤 이런 좀 충고를 한번 이게 좀 귀를 담아 보시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싶은데 저는 좀 마음을 가라앉히시는 그런 주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